네,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국회가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요. 이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으로 늘렸고요. 그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일단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피해자들은 법안이 좀 미비하다,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고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제 대책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여당과 야당에서 합의를 봤다는 것이 굉장히 뉴스고요. 중요한 거는 그 무이자로 10년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그 접근을 했거든요. 예. 일단 그 뭐 경매나 공매로 어려운 분들도 일단은 은행 순위보다 먼저 이제 혜택을 주고요. 또 결국은 아무리 그 집값 전세금이 이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일단은 그 은행 금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뭐 1.2%라든가 아니면 2.1% 정도는 그 이자를 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추홀구라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과밀 억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소액으로 한 4,800만 원 정도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도와주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약 5,500만 원 정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뉴스가 되는 게 10년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은 10년 동안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10년 후에도 혹시나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 한해서는 거의 20년까지도 봐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게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2년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년 정도 봐주는데 결국은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이 5억 이상 된 경우에서 이제 이게 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기존에 3억 정도를 5억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연체 등록을 이제 면제해 준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에 대한 그 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사도 결국 내 혼자 안 되고 경매 수수료를 내고 외부에다 이제 하청을 주거든요. 그리고 경매 수수료도 정부에서 물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서 2년 정도의 이제 한정된 기간 동안에서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결국은 그 일단 25일 날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특별법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시행 후에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서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최우선 변제금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제 정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피해 보증금의 기준을 5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 밝혔고 연체 등록과 연체금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매 대행 수수료도 이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세 대출 이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체가 될 수 있는데 연체 정보 등록도 20년간 또 유예를 해준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결국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미리 나중에 10년 후에도 못 갚을 사람 같으면은 유예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그 굉장히 길게 잡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 혜택이 오늘 결정된 이 합의만 통과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그 국가에서 손해는 나지만 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함께 된다고 하는데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월 162만 원 정도 생계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요. 월 66만 원의 주거 지원금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뭐 곳곳에 세심하게 좀 배려가 들어간 지원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소장님께서? 일단은 뭐 한 4인 가족이 160만 원 정도 돈을 받으면 일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집을 혹시 경매를 받지 않거나 또 집을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LH에서 집을 별도로 매입해 가지고 이제 임대료 빌려주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임대주택자 보호법을 오랫동안 그 운영하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초긴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뭐 거의 1,000억을 그 보상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거의 1조 원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1조, 예. 1조 원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전세 제도가 조만간 뭐 이런 그 보상 제도 말고 다른 획기적인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점점점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깡통 전세 문제도 심각하고 네. 역전세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빌라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예. 지금 아파트도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가 있고요. 아파트 문제가 아파트 주인도 결국은 건물 그 임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약 제가 보기엔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 보통 그 갭 투자하신 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2020년에 갭 투자가 지금 2만 6천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2021년도에 7만 3천 명이 됐으니까 1년 만에 지금 뭐 네, 예, 거의 거의 뭐 5만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갭 투자로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세입자가 돈을 달라 그러면 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뭐 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이 갭 투자하신 분들도 결국은 시장을 잘못 봐서 생긴 문제니까 나라에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예. 다 국민 생활이죠. 사무실 건물을 잘못 들어가서 결국은 임대인분도 구제해주고 그리고 일단 뭐 갭 투자이 많은 숫자도 결국은 근본적인 사기는 아니다. 일단은 경제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나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전세금이 지금은 주인한테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월세로 거꾸로 이 주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요즘은 왕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월세를 좀 거꾸로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월세를 받아내더라도 주의할 점은 그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월세를 받다 보면 임대계약 조건으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받아내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럴 때도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 예. 또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가서 정확하게 받으셔야만 보호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임대 전세가 결국은 그 보호할 길은 없지만 계약서를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월세인 경우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도 돌려받은 만큼의 액수를 수정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또 확정 날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네. 챙기셔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네.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문섭 소장님이 전국을 돌면서 직접 촬영을 해오신 재테크용 부동산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매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그 제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네. 그 건물은 분명히 있는데 건물이 아주 작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건물이 보일 수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청북도 단양에 갔다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단양인가요? 네, 단양인데 네. 그 단양이 산골짜기에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인데 누가 카페라고 글씨가 얼마나 크냐면 카페 한자가 시내버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멀리서도 그 글씨가 보여서 그 카페라는 글씨를 추적해서 쫙 올라가 보니까 예. 산 정상에 저런 아주 훌륭한 카페가 있었는데 어, 제가 그 처음에 올라갈 때 차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역시 그 단양 팔경 그 단양 시내 전체가 쫙 내리다 보이면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속이 다 후련하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꼭대기 정상에다 집을 지은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서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저렇게 가건물 상태에서 네. 카페 허가는 돼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조그만 집을 활용해가지고 허가를 낸 다음에 저렇게 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따라오니까 여러 대가 한꺼번에 쭉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단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처음 온다 그러더라고요. 손님을 몰고 가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불황일 때는 남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저분처럼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 집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카페 사장치고는 상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공짜잖아요.
정말 지금 예. 네, 화면에 보이는데 뒤에 이제 카페 네, 건물은 보이죠. 본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건물 형태로 임시로 지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 이제 그래도 정원은 상당히 이제 가꾸어진, 그러니까 갖춰진 이분이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그 산 위에서 또 조경을 가꿀 필요는 없었는데 네. 이제 눈높이로 보이는 그 조경이죠. 아주 자그마한 조경 그런 것들을 아주 이쁘게 다듬어 놓고 저기 올라가면 일단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기존에 건물이 있던 곳은 자기가 살던 집인데 집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뭐 앉아 있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허가가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그 주택이 번지수가 나오고 등기가 있으면은 그 카페 허가는 휴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90%는 허가 나니까 혹시나 이런 높은 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갖고 카페 허가를 내신 다음에 저렇게 뷰를 100% 활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이고 강원도고 충청도고 뭐 경상도고 그 산골짜기 정상에 있는 집들은 초비상입니다. 손님들이 예. 높은 데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뷰는 곧 돈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재강조 드립니다. 보통 뷰가 좋은 것이 대부분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근데 예. 이분들은 한 3년 동안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견했다는데 땅도 뭐 한 30만 원 정도 샀다 그러니까 거의 주순 거죠. 그래서 예. 현재 카페가 제대로 되려면 땅이 한 평당 500만 원을 가는데 30만 원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10분의 1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네. 소장님께서 차를 타고 올라가실 때 네. 뭐 표현하시기를 차가 뒤집어질 정도였다라고 네. 하면 그만큼 이제 경사가 높고 그렇죠. 그만큼 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뷰가 아예 이제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네. 또 단양하면 유명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단양 팔경이 있고 네. 예, 그야말로 이제 모든 단양 팔경의 자연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진 카페네요. 차가 너무 많이 갈까 봐 걱정됩니다. 이게 네. 차들이 광고 없이 가니까 제가 오늘 또 방송에 드리면 또 소문이 더 나겠죠. 그러니까 카페 주인은 아마 나중에 돈 되는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됐대요, 카페가 이제? 이제 생긴 지가 한 뭐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예. 6개월 정도. 그리고 장소를 찾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충북 단양을 가게 되면 또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는 뷰가 가장 좋은 곳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뷰의 세계가 계속 그 대한민국을 흔들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본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저 장소를 찾았다가 네. 카페로 허가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예. 이분 집이 저 경기도 안양에 살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 행운이라는 것은요. 그 굉장히 추구하는 분한테 네. 우연히 운명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산천이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도 저 집을 가고 나서 굉장히 보는 시각을 달리했는데 저도 언제 주말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카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또 찾으러 나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단양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이 카페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이번 주부터는 우리 가성비 집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거 좀 가져오셨을까요? 예,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 몇 번 제가 강조했던 그 아파트 수리 중에서요. 예. 리모델링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20년 전에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때 제가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것 중에서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마루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제가 그 철거하고 그 수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파트 거실에다가 마루를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마루를 그 철거를 해보니까 네. 그 마루 속에서 그 두께가 일본 마루였는데 그 일본 마루가 합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합판으로 마루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스를 떼도 보일러를 떼도 집이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철거 중에 아파트 거실에를 그 마루를 걷어내고 그 건축주를 이해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데코 타일이라는 아주 얇은 소재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한 수리하는 수리비가 일반 시중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갈 아파트를 한 5천만 원에 수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그 일단 기존에 했던 옛날 마루를 그 공사하면 안 되고요. 마루를 철거한 다음에 데코 타일로 깔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시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루를 걷어내고 나서 나머지 그 바닥을 정교하게 갈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 혹시 제가 뭐 아이들 팁을 드린다면은 그 마루를 깔기 전에 마루 철거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인터넷에 마루 철거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마루만 전문적으로 철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무작정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저 기계가 마루를 지금 철거하는 기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무슨 저 시골에 논밭 갈듯이 예. 이렇게 농기구처럼 생겼어요. 기계가 따로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가면 마루가 걷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기계를 활용한다면 반값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저거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는 그 방바닥을 갈아야 되거든요. 예. 그 갈아내는데 또 그 마루를 갈아내는 작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건 욕조를 철거한 상태인데 저런 거는 그냥 욕조가요. 의외로 망치를 한번 내리시면 잘 깨집니다. 예. 그래서 가루가 그 작아질수록 공사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한쪽 부속기는 또 싱크대를 철거한 장면인데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못만 풀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거라고 해서 무섭게 보실 게 아니고 아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집을 철거하는 철거 비용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 30% 내는 돈을 절약하시는 방법은 아빠가 욕조를 망치로 때려 부신다. 그리고 네. 싱크대는 드라이버로 무조건 풀기만 하면 다 망가집니다. 그럼 철거비를 한 3분의 1로 확 줄일 수가 있고 전체 공사비의 한 30%가 철거비라니까요. 예. 그리고 그 구청에 연락을 하시면 그 마루 철거한 거 별도로 가져가고 또 바닥 철거한 거 별도로 가져가고 이 봉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거죠. 철거비를 했을 때 돈을 줄이는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봉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직 완공된 사진은 그 아직 없지만 저 상태로 이미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다른 집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들어가 공사비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폐기물이 50평 아파트에서 1톤 트럭으로 5트럭이 나왔습니다. 5트럭. 그러니까 꽤 우리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니까 폐기물을 안고 자는 거죠. 저 집주인을 제가 그 마루를 걷어내고 데코 타일로 변경하자고 제가 한 3일을 설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비가 50만 원 나오면 앞으로 25만 원밖에 안 나올 거다. 그걸 강조하면서 네. 앞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하나나 LG나 무슨 그 KCC나 이런 유명 메이커 중에서 데코 타일을 검색하시면 똑같은 마루처럼 생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 마루 바닥을 걷어내고 얇은 걸 깔으시라는 거죠. 얇은 걸 깔면 집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공사비도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요. 마루 한 번 깔면 20만 원 들어가지만 이 데코 타일은 5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우리 집을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집으로 바꾼다는 게 오늘의 팁이죠. 결국은 네. 그 집수리도 결국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그동안 한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건축 자재가 너무 발전해 가지고 건축 자재는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인건비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집수리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데코 타일이 열 전도율도 훨씬 더 좋고 네. 비용도 절감할 수 네,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일석이조로 좋네요. 하나만 그 여쭤볼게요. 네. 보통 화장실 그 리모델링 할 때 직접 깨지 않고 그 위에다가 또 타일을 붙이기도 하던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요, 그 화장실을 조건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 유리컵이나 도자기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방수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그 타일을 기존에 있는 걸 깨면 안 됩니다. 그냥 예.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 덧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사 비용 줄이는 꿀팁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